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사연을 챙겨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내마 중반이에요. 원래 결혼 전에는 회사 다닌 적이 있었지만 애들이 나오면서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애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자꾸 시어머니는 결혼 안 한 서방들한테 챙겨달라고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시댁은 아들만 내시고 저희 남편이 장남이어서 맏며느리였고 서방님들은 결혼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위치한 좁은 시댁에서 서방님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했어요. 여관방이 따로 없었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셨어요. 아들 넷이가 나오면서 대단하다는 소문이 돌았고 네 남자아이를 모두 서울의 명문대학에 보내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아직도 유명한 건 우리 아들들 덕분이에요. 아들 넷이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으니 아마도 공부 유전자가 남달랐던 모양이겠죠. 하면서 주변에서 어찌나들 부러워하던지. 아, 그러셨어요. 어머님, 너무 좋으셨겠어요. 저희 아이도 지치 닮아서 공부 잘하고 좋은 데 가겠죠? 그럼 말도 마라. 애 키우는 집 엄마들은 다 번씩 나한테 찾아와서 제발 상담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통에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른다. 나는 우리 애들 키우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사실 우리 집 애들은 워낙 똑똑하게 태어나서 알아서 잘해가지만 내가 크게 할 건 없었지만 어떨 때는 우리 집 앞에 애엄마랑의 엄마들은 다 와서 줄 서가지고 나를 기다리기도 했다니까. 비법이라도 있으면 알려달라면서 말이야. 어머님께서 난처하셨겠어요.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다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저였어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애들은 원래부터 똑똑하게 태어났다니 그래서 말이야. 그때 나한테 상담받은 엄마들은 항상 다 나를 따라하려고 그랬어.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데 말이야. 그게 너무 피하더라. 너무 거다. 공부 유전자가 남다른 건가 싶을 정도로 주변에선 많이들 부러워했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소리를 결혼에 수백 번도 넘게 더 들은 것 같습니다. 시댁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저는 필 제일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고요. 물론 결혼 당시에는 이렇게 지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었죠. 당시 결혼 전 상견례 때는 저희 남편이 은행에 다니고 있었고요. 둘째 도련님은 대기업에, 셋째, 넷째 도련님은 명문대생이 상대를 맞이하고 온 날 친정아빠가 어쩜 사돈 집안은 그렇게나 훌륭하면서 칭찬만 일주일을 넘게 하셨을 정도였거든요. 저희 아들 자랑 같아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긴 잘 안 하는데 큰애는 은행에 다니고 있잖아요. 둘째는 대기업 다니고요. 셋째랑 막내는 서울. 명문대생이지만 제가 너무 많이 말하면 입이 아프겠죠?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안의 공부 유전자가 남다른 건가 싶을 정도로 주변에서 그렇게 되는 비법이 뭐냐고 알고 싶어하는 엄마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부탁해서 저를 피곤하게 했어요. 아이 참 잘 키우셨네요. 자식 농사 완전 성공하셨어요. 비법이 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자식을 키울 수 있었는지라고 말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잘 나긴 했죠? 공부는 다 잘해서 서울 명문대를 나왔으니까요. 요즘 세상에 이런 집안이 흔치 않잖아요. 저 같아도 아들들이 이렇게 다 공부도 잘하고 잘 커졌으면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네요. 그런 아드님이 저희 딸이랑 결혼한다니 저희도 마다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돈께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감사해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저희 아들들이 다 해서 아마 앞으로도 사돈의 큰 도움이자 사랑이 될 겁니다. 저희 친정아빠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사돈 집안 아들들이 다 서울 명문대 나온 쟤들이 이미 마르고 달록 칭찬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저희 엄마도 시댁을 나쁘게 보는 눈치는 아니었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워낙 자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했지만 힐인 말도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시댁은 집안에 있는 운이라 오늘 대학 입학시키는 다 써버렸는지
제가 결혼하고 딱 2년이 지났을 때부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시댁에는 막아 끼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히 은행에 다니던 남편이 회사 하나 차려보겠다고 실룩거리다가 그만 몽땅 다 날려먹고 말았던 것이죠. 시키지도 않았던 짓을 하면서 말입니다. 정말 전에 처음 들었을 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당신 은행 잘 다닌다가 퇴사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평생 사업의 사자도 모르던 사람이 그렇게 덥석 뛰어들면 사기인 줄 알았어야지. 그걸 그대로 날려먹으면 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내가 면목이 없어. 정말 미안해. 내가 몽땅 다 날려버렸네. 우리 신혼집 팔면 그나마 막아줄 것 같긴 한데. 그거 팔고라면 적어도 비주 남지 않을 거요? 아휴, 진짜 이 왼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그렇게 신혼집 팔고 나면 우린 뭐 길바닥에서 사냐. 어디서 살 건데 어디서 월세 알아보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잠시만. 우리 본가에 같이 들어가서 지내면 되잖아. 내가 엄마한테 말해 놓을게. 당신 친정은 부산에 있어서 가하기는 너무 힘들잖아. 시댁살이 나 너무 싫어. 그냥 월세를 살자. 아니 다 버리고 그냥 부산으로 가던지. 이게 나 당신 때문이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 정말 화병 날 것 같아. 정말 당분간만이야. 당분간만. 신혼집 팔아야 겨우 빚 없이 청산할 수 있는데 무슨 돈으로 또 보증금의 월세를 구하겠어? 잠시만, 우리 본가의 학과에서 살자. 내가 다시 취직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정말 속상해 죽겠어. 그럼 딱 당신 취직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아이과는 정말 하기 싫단 말이야? 당연하지. 고마워, 이해해줘서. 엄마한테는 내가 가하겠다고 잘 말씀드릴게. 남편의 사업 실패 덕분에 저희는 살던 신혼집까지 팔아야 됐습니다. 신혼집을 팔고 나니 그래도 빚까지 생기지 않았는데 잠시 동안만 시댁에 들어와 지내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저희 친정은 부산에 있어서 친정 살리는 생각도 못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어쩔 수 놀이가 없이 가에서 시댁에 들어와 지낸 지 몇 달이 지나자 이번엔 둘째 도련님이 짐을 싸들고 시댁에 들어오더라고요. 잘 다니던 대기업을 때려치고 난데없이 변호사를 하겠다며 고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듣는데 제 남편 상황과 갑자기 겹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둘째 도련님은 변호사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제 남편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죠. 저 회사 때려쳤어요. 그동안 대교 다니면서 회사 부품된 것 같아서 너무 지루하고 삶의 의미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고시 공부해야 되니까 저 여기서 지내려고 아예 들어왔어요. 뭐 그럼 다니던 회사는 정말로 그만둔 거니?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아들이 그냥 대기업이라 다니기에는 좀 아까우니 인재지. 그래, 변호사 하면 딱이겠다. 우리 둘째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어서 어릴 때부터 우리 둘째 영리하게 말 잘 듣는 건 알아봤으니 그래도 본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시 공부해라 그럴게요. 제가 생각해도 그 편에 나올 것 같아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형님도 계시네요. 몰랐어요. 둘째 도련님, 저도 도련님이 본가로 아예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참 자주 보겠네요. 변호사 고시 응원할게요. 둘째 도련님이면 잘 해내실 거예요. 사실 거기까지는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솔직히 공부 쪽으로는 시댁 쪽이 워낙 대단했으나 차라리 변호사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저희 남한테는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얼른 제 팔준 비나해서 얼른 품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졸로프 바로 취직할 줄 알았던 셋째 도련님도 박사 과정을 밟겠다고 취업을 포기하고 시댁에 들어와 공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도련님에 이어 셋째 도련님까지 다시 집에 들어오는 걸 보자 저는 시댁에서 합가 살고 있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공부가 적성이 많은 것 같아요. 취직 대신 박사까지 하려고요. 석사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됐거든요. 저는 연구가 맞아요. 그래서 당분간 본가에서 지내려고 짐 싸서 들어왔어요. 그래, 우리 셋째가 연구하고 관찰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 취업은 박사하고 나중에 하면 더 많이 벌잖아. 그래, 하고 싶은 공부하려면 박사까지 해야겠다. 잘 왔다. 예, 뭐하니? 보고만 있지 말고 짐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줘라네. 어머님, 셋째이 무슨 일이래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시는 줄은 몰랐는데 앞으로 또 자주 보겠어요. 짐은 이쪽으로 주세요. 일단 여기다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셋째 도련님까지 들어오자 제 예상대로 시댁은 여유가 다 없어졌습니다. 둘째 도련님과 셋째 도련님 둘 다 공부한다고 그러고 있고 시댁에서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막내 도련님 역시 시댁에서 용돈을 받아 쓰는 게 어려워졌죠. 용돈도 못 받아 쓰다 보니 막내 도련님 역시 본가에 들어와 지내게 됐고요. 이렇게 줄줄이 들어오는 것도 참 시댁이 다시 보이긴 한다더이다. 하더라도요. 대관 도련님들이 다시 시댁에 들어와 산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고 했어도 말이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형수님, 혹시 저 용돈 좀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공부하니까 집에 돈이 들어가는 곳이 많아서 제게는 용돈도 안 주시더라고요. 서러워서 살 수가 있어야 말이죠. 형수님은 돈이 없어요. 막내 도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우리도 없죠. 요즘 먹고 살기도 벅차지만 남편이 시ում 말아먹고 우리도 갈 곳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막내 도련님께 용돈을 줄 수 없겠네요. 심지어 철없는 도련님은 저한테까지 울줄 수 없냐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시댁집은 40평이고 방이 4개였습니다. 안방은 시부모님이 쓰고 서재방은 공부하는 둘째 도로님이 혼자 썼고요. 현관 쪽 방은 저랑 남편이 쓰고 우리 방 맞은 편인 막내 도련님이 쓰는 식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셋째 도련님이는 막내 위치에 있었습니다. 도련님과 방을 같이 썼는데 큼직큼직한 물건만 본가에 두고 잠은 거의 거실에서 자더라고요. 조로 거의 대학원에서 지내는 것 같았고 아무래도 다 큰 형제가 같이 방을 쓰려니 불편했죠. 개인 공간도 없고요. 막내 도련님인 저는 짐을 가지고 본가에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베란다로 부르시더라고요. 사실 시대에서 조용히 대화할 공간은 베란다뿐이었고 변호사 준비생, 박사 준비생, 취업 준비생까지 있으니 대화할 일은 다 베란다에서 했었거든요. 그날도 시어머니가 저를 베란다로 데려가길 뭔 소리를 또 하시려나 했더니 제 팔을 툭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일단은 애 낳는 건 잠시 미루는 걸로 해라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 낳는 걸 미루다 이는 건 일단 나중에 생각하란 말이지. 내 말이 어렵니? 지금 우리 집 상황 좀 봐라. 애가 태어나서 울고불고 하면 우리 둘째랑 셋째 공부하는데 방해된다. 그리고 막내도 취업 준비잖아요. 시기에 조카가 태어나서 삼촌들 앞길 방해하면 안 되잖니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애 가지고 싶어도 그러기 곤란한 상황이긴 해요. 어머님, 그래? 그럼 알아듣는 걸로 알겠다. 말이 통하니 다행이구나. 베란다 문 조심히 닫고 나와라. 솔직히 당시에는 애를 낳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할 판이었습니다. 그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머님이 먼저 저렇게 말하니 서운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뒷바라지에 남편 뒷바라지, 거기에 3명의 도련님들 뒷바라지까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날들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딱 한 번 지방에서 결혼식에 있어서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 눈이 많이 와 결국 남편과 지방에서 하룻밤을 먹고 올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날따라 술을 먹어 그런지 그때 저희에게 첫 아이가 생겨버린 거였죠. 임신 소식을 전할 때도 어찌나 민망하던지 난리통인 시대간에서 지낼 때라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집안원이 또 한 번 바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우리 아이를 보고
늘 복덩이 하셨죠. 저희에게 첫 아이가 생기자마자 남편도 잘 풀리기 시작했고요. 원하던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된 거죠.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둘째 도련님이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고요. 둘째 도련님, 너무 축하드려요. 이제 변호사님이면서요. 역시 해내실 줄 알았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서 동시에 이렇게 겹경사가 생기니 더 좋네요. 감사해요, 형수님. 아빠 말대로 첫째 조카가 완전 복동이가 봐요. 저도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조카도 태어나고 너무 좋네요. 아, 내가 뭘 했어. 우리 첫 손주가 폭동이라고 했지? 아이고, 예쁘다. 우리 손주, 할비한테 와봐라. 아이고, 예뻐.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변호사가 생겼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 저희 첫아이 돌잔치가 끝날 무렵에는 셋째님도 박사 과정이 끝나고 연구원으로 취직해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막내 두님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도련님들은 하나씩 독립해서 나갔죠. 저 박사 끝나고 바로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했어요. 이게 다 저 공부할 때 도움 주신 덕분이에요. 저희 조카 돌잔치 끝나자마자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복덩이 손주가 또 길을 나보 포객 이을 말이야. 우리 세제가 박사 졸업과 동시에 바로 연구원이 되다니. 이제 나는 소원이 없다. 소원이 없어 너무 축하드려요. 셋째 도련님, 그 어려운 박사를 마치고 바로 칼에 성공하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아들도 박사 연건 삼촌이 생겨서 엄청 기쁜가 봐요. 이렇게 화하게 웃는 거 보니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당연하지. 내 류리 셋째가 해낼 줄 알았다. 장하다. 우리 아들 이제 기학 펴고 살아.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이렇게 둘째, 셋째 도련님이 출가를 하고 제일 중요한 우리 분과도 바로 우리 아들 덕분에 가능해진 것이었답니다. 저희 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댔는데 막내 도련님이 7급 공무원 준비할 때라 막내 도련님 공부에 방해된다고 시어머니가 먼저 분가하라고 재촉하거나 그 덕에 분가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됐어요. 아니, 너희 아들이 밤낮으로 울어자기니까 우리 막내가 출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방해되지 않니? 눈치가 있으면 얼른 분가해라. 지금 우리 막내 하나 남았는데 계속 같이 살면서 우리 막내 앞길 막을 생각이야. 안 그래도 어머님 지금 저희 분가 가져보고 있었어요.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얼른 나가보도록. 최대한 빨리 알아볼게요. 저희 기빠도 원하던 곳에 재취업해서 열심히 돈 먹었으니까 금방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나가라. 하루하루가 중요한 애한테 이렇게 피해를 지면 되겠어. 나갈 준비 얼른 해라네. 그럴게요. 최대한 빨리 알아보고 분가하도록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저희도 나갈 생각이었어요. 정해지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서방님들한테 무슨 공부 바람이 불었는지. 둘째 도련님은 고시 공부, 셋째 도련님은 박사 연구에, 막내 도련님은 공무원을 하겠다고 공시 준비를 하는 바람에 저는 졸지 몇 명의 밥상을 차리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집이 방대기밖에 안 되는데도 꾸역꾸역 아들들을 다 집으로 들으셨죠. 뭐하러 아깝게 다른 집을 또 구하냐고 하면서 우리 집에서 숟가락 몇 개만 더 얹으면 되지 않냐고 하면서 자꾸 당연한 듯 넘어갔어요. 그러자 남편도 처음에는 미안한 내색을 했지만 그걸 갈수록 당연하게 여겼고 그런 생활에 드디어 청산한다. 생각하니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먹먹해지더라. 그래도 다 지나고 보니까 저희 애들은 훌륭한 삼촌들이 많이 있어서 자라면서 엄청 심심히 하지도 않고 저를 많이 힘들게 하거나 귀찮게 하지도 않아서 좋았습니다. 게다가 서방님들이 하나둘씩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째 도련님은 변호사가 됐고 셋째 도련님은 박사 졸로프 연구실에 취직했고 막내 도련님도 결국 국공무원에 합격했거나 당연히 우리 막내도 공번 격할 줄 알았어. 공부하느라 고생지 이제 능이 없다들 모두 사회에서 자리 잡았으니 이제 결혼까지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역시 우리 아들들이 아주 기특해. 우리 막내까지 최고 공무원이 됐으니 이게 바로 경사지. 우리 손주가 태어난 후 계속 경사가 끊이지 않는구나. 오랜만에 오니까 그 사이에 엄청 잘한 것 같네. 우리 손주 할아버지한테. 와봐라, 막내 도련님. 너무 축하드려요. 공무원이라요. 요즘 가장 되게 어려운 게 공무원이라고들 하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앞으로 꼭 낄 거를 일만 남았네요. 우리 애들도 훌륭한 삼촌들이랑 어릴 적부터 가깝게 지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서방님들이 다 잘 풀려서 결혼하고 완전히 독립하면 저도 육가 외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며 제2의 직업을 가질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회에서 원하는 자리를 잡은 서방님들은 최근 3년 동안 줄줄이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변호사인 둘째 서방님은 중학교 교사인 동서와 결혼했고, 연구원이 된 셋째 서방님은 같은 연구원인 동서와 결혼했어요. 국공무원이 된 막내 서방님은 공기업에 다니는 동서와 결혼했으니 시댁은 3년간 계속해서 잔치집이었고 축제 분위기였죠.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동네에서 자기 아들들 결혼한다는 걸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둘째는 변호사라서 중학교 선생님이랑 결혼시켰고, 우리 셋째는 박사하고 연구하고 있잖아. 그래서 같은 연권그리 결혼시켰지 뭐. 아주 딱이지 않아. 우리 막내는 출국 공원이야. 그래서 같은 공짜 들어가는 공기업 다니는 며느리로 봤지? 어릴 적부터 우리 아들들이 워낙에 아주 뛰어났으나 며느리들도 뛰어난 애들로 받아야 당연하지. 아유 참, 비결이 뭐래? 너무 부럽다. 아들이 넷인데 어쩜 다 그렇게 잘 커서 결혼까지 잘한 건지? 우리 아들은 생각만 해도 속 터지는데 우리 집 며느리가 애 낳고 집에서만 놀잖아. 내가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어. 우리 큰애도 대기 다니는데 며느리가 애들 낳고 집에 퍼져 있어. 나도 그건 참 속상해. 원래 며느리도 회사 다녔는데 애도 아닌데 왜 그러고 사는지. 참. 나도 그래서 가끔 따끔하게 한마디씩 해. 어머, 그래 그러면 좀 말 듣는군. 척이라도 해. 우리 며느리들은 척도 안 하면서 나한테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밖에 나가 돈 벌려고 하냐면서 나한테 해봐 줄 거냐고 든다니까. 요즘 너무 대바라진 것들이 많아 아주 그냥.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세상이 언제 이렇게 된 건지 말세다. 라니까 그러게 우리 때는 도와주는 사람 없이 아들 넷도 잘 만나 키웠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수엄살 피우는 거지 뭐. 나를 봐. 아들 넷이나 이렇게 훌륭하게 기원했잖아. 내 남편이 뭐 육아하는데 눈 것만큼이나 도와준 것 같아. 다 나 혼자 애들 키운 거야? 내 아들들을 자랑하면서도 문제는 만만 느린 저를 자꾸 욕하면서 나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아이들 키우면서 주부를 살게 된 건데 어머니는 이걸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는 것이었죠.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놀고 있잖아. 나 때는 4명 아들을 혼자 키웠어. 겨우 애들 키우면서 힘들다고 하는 거야? 내가 애들 둘만 키웠으면 나도 나가서 일했을 거다. 어머님, 요즘은 예전이랑 다르잖아요. 랑달리, 지금은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게다가 저희가 합가 살면서 둘째 도련님, 셋째 도련님, 막내 도련님 그리고 제처, 파게 절인 남편 뒷바라지까지 제일 바쁘게 살면서 애들까지 키우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건 바로 저지 아이지면 정말 서운하죠. 그냥 하는 밥에 숟가락 하나씩 더 얹은 거면서 유세 떠는 거야? 집에서 팽팽 돌면서 뭐 그렇게 바쁘다고 유난이야. 이따 저녁까지 너희 동사들 좋아하는 거 싹 다 해놔라. 오랜만에 우리 아들들 다 오기라 했어. 상대로 차려놔야지. 이렇게 시어머니는 계속 틈날 때마다 저를 불러서 시댁에 상을 차리라고 하는 등 식모 취급을 했습니다. 저야말로 그동안 서방님들 뒷바라지에 남편 뒷바라지에 애들 키우는 것까지 제일 바쁘게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음식할 돈이랑 제 인건비 주시면 음식하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다못해 출장 부피를 불러서도 출장비까지 따로 줘야 되는 건 아시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어머님, 저는 이렇게 계속 식무 취급받으면서 살 수 없어요. 저도 제 인생에 있다고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면서 열심히 번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까지 음식도 식구들 위해 못해주냐며 두고 보자고 앞으로 우리 집 행사에 참여 못하게 할 줄 알아라 하며 씩씩대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게 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취직해서 열심히 번 돈 덕분인 건 잊었어. 이까지 음식하는 게 뭐 어렵다고 식구들 위해서 하는데도 돈을 달라고 해. 너 아주 두고 보자. 앞으로 우리 집 행사에 참여 못하게 할 줄 알아. 시댁 행사에서 저를 빼주시면 오히려 너무 감사하죠. 시간도 부족하고 피곤했는데 잘 됐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음장을 놓는 대로 제가 제사에 참여를 예뤄야 해요. 안 하자 시어머니는 안절부절이 돼서 다시 와달라고 우리 집에 오셨더라고요. 아니, 한 번을 그냥 넘어가지도 못할 거 왜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고집을 피우시는 건지 어이가 없었죠. 근데 남편도 대심 시어머니가 다시 먼저 찾아와서 애들 예뻐해주고 나한테 행사에 다시 참여해달라고 했다고 하니 좋아하는 티를 엄청 내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먼저 저한테 와달라고 하기 힘들 거라면서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한 건 없지만 먼저 굽히고 들어오신 걸 보고 다시 남편 집안 행사에 참여할 거라고 했죠. 그러던 중 시댁에서 한 번도 같이 간 적 없는 해돋이 여행을 갑자기 가겠다고 여행 준비를 하라길래 애들 짐까지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짐이 어떤 거냐고 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더니 제 가방만 쏙 골라서 치워버리는 겁니다. 내 집은 어떤 거냐? 이 빨간색이냐 보라색이냐? 애들 집은 파란색일까? 맞아. 네, 애들 집은 파란색이고 보라색 가방 안에 있는 저희 신랑 짐도 있어요. 제 거는 빨간색이고 근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너는 뭐 와로 따라 나와 해도 너지는 나랑 아들들하고 손조지 마. 이렇게 다녀올 거다. 너는 집에서 밥이나 해놔 다녀와서 먹을게 해도지.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막는 며느리도 올 거니까 다 같이 먹을 양 생각해서 넉넉하게 해놔라. 그러면서 저한테 따라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돋이 동서들 같이 가니까 동서들 먹을 것까지 넉넉하게 해야 된다고 잠까지 봐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요. 동사들은 해돋이에 따라가고 제가 동서들 먹을 것까지 장 봐서 음식 켜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시는 거면 큰 착각을 하신 건데요. 시끄러워. 어디서 가면 미한테 다드는 거냐? 내가 그냥 넘어가 주니? 시어머니가 아주 만만해 보이는 것 같던데 음식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큰 아들이랑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어떤 음식을 해야 할지 문자로 알려달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식모 취급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시어머니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는 음식을 잘 차리지 않으면 남편과 편하게 살 수 없다며 잔소리를 하기까지 했어요. 마지막으로 떠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어이없었지만 그때 시호로부터 음식 목록이 오는 걸 보았어요. 동서가 좋아하는 굴전, 양념게장, 갈비 등이 나열된 리스트를 보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를 읽어주며 이런 것들을 모두 준비하라 하면서 여행 따라오지 말고 밥이라도 하라고 하더라고 말했죠. 나만 동사들은 다 준비해야 하나 따라갔다가 난 음식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게 당신은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은 왜 그렇게 속이 좁아? 모처럼 우리 엄마가 동생들이랑 여행 다녀와서 당신이 차려준 맛있는 밥을 먹고 싶었나 봐요. 좀 맞춰드리면 안 돼? 재수 씨들 그렇고 다 같이 처음 가는 여행이잖아요. 들인데 이런 것도 못 해줘?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먼저 숙이고 들어올 거란 생각 안 해? 이번에는 당신이 숙이고 들어가 줄 차례 아닌가요? 근데 남편은 모처럼 엄마가 동생들이랑 여행 다녀와서 당신의 차려준 맛 먹고 싶었나 봐요. 좀 맞춰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거기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먼저 나한테 숙이고 들어온 게 엊그제인데 정도도 못 맞춰주냐고? 이번에는 나보고 숙이고 돌아가주면 안 되냐고? 오히려 나를 속 좁은 사람 취급하는 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당신 진심 아주 잘 알겠어. 속 좁은 내가 어떻게 할지 두고 보자고. 당신은 애들이랑 해도지. 보러 간 김에 추억이나 많이 쌓고 와요. 저는 너무 열받아서 새들이랑 추억이나 많이 쌓고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다음 날부터는 남편이 애들 못 보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일출 시간에 맞춰 시댁 식구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내용은 나 먼저 이혼할게. 동서들 시댁 잘 부탁해요. 제가 보낸 문자로 새해 첫날부터 사람들은 발칵 뒤집혔고 남편은 그제서야 뭐 하는 짓이냐며 전화를 했어요.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해야겠어? 이혼이라 농담이라도 가만 안 넘어갈 거야. 빨리 식구들한테 사과해. 아니, 문자 내용 그대로야. 우리 이혼하는 거 맞거든. 해돋이 여행 가서 우리 애들이랑 추억은 많이 쌓았어. 이제 우리 애들 내가 키울 거니까 넌 그에 맞게 넉넉하게 위자료나 준비해서 법정에서 보자. 저는 남편에게 문자 내용 그대로라며 이혼하는 거 맞다고 했어요. 했습니다. 애들이랑 추억은 많이 쌓냐고 물어봤죠. 이제 우리 애들은 제가 키울 테니까요. 위자료 넉넉하게 준비하라 했더니 남편은 어제 시어머니 편 안 벗는 거 가지고 이러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설마 내가 어제 우리 엄마 편 한 번 든 거 가지고 이러는 거야? 장난치지 마. 이런 장난 정말 재미없어. 식구들 앞에서 내 입장에 뭐가 되겠어? 나 망 주라고 이러는 거면 이제 그만해. 당신은 내가 빈말하는 거 봤어. 내가 문자 내용 그대로라고 했잖아. 당신은 내가 결혼 전에 어디서 일하던 사람인지 그새 잊었나 봐. 그러자 남편이 부르르 떼면서 잘못했다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취급을 받으면서 새님들의 남편 뒷발 아직까지 다 하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온 것까지 전부 청구할 거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이혼하라니 이건 너무 말도 안 되고 갑작스러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애들을 생각해야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서방님들 뒷바라지에 당신 뒷바라지는 말할 것도 없고. 시어머니가 나 지금까지 괴롭힌 증거 다 있거든. 전부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애들이나 조심히 잘 데려와. 그렇게 한바탕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니 해도. 지 여행에서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초상집 분위기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위기 파악 못한 건지 우리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훈계질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혼을 왜 하냐? 내가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판네. 결국 내가 시킨 대로 음식도 하나도 안 해놨구나. 고향 것. 그래서 저는 모범은 어머님이 먼저 보여야 순서 아니냐고 그 자리에서 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모범이 모범을 보거면 어머님이 먼저 보이셔야죠. 그게 순서 아닌가요? 모범적으로 행동하신 게 있으면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던가요? 모범은 무슨 웃기지도 않아 하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들 앞에서 창피했는지 대뜸 제 뺨을 올리더라고요. 지켜보던 동서들과 서방님들도 창백하게 질렸고 저는 그 길로 바로 이혼해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 전에 평범한 회사가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법인에서 법률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들을 도와 그들의 업무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률 용어는 물론 소송 절차, 서류, 기한, 전자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퇴사 전에 친했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혼 생각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었고요. 퇴사하시는 건 정말 아쉽네요. 덕분에 정말 업무를 편하게 볼 수 있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저희가 특별히 DC 제대로 해드릴 테니까요. 변호사님도 참 저를 놀리시는 거예요. 변호사님들의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이때 연락할 일이 생기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저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늘 환영해요.
육아하시다가 애들 어느 정도 크고 복귀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연락도 환영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일 더 하고 싶은데 처세 나올 때가 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꼭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때는 이 좋은 일도 아닌데 변호사님들한테 연락할 일 안 생기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 손으로 이혼하겠다고 변호사님들한테 연락할 일 생길 줄은 몰랐죠. 제가 그 주 안에서 나오자 정말 신기하게도 시댁 아들들 인생이 하나둘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들께 연락이 와서 알게 됐는데요. 둘째 서방님은 주식에 잘못 투자해서 집까지 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수한테 당분간 시댁에 들어가 지내겠다고 통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형님 진짜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어요. 변호사 일이나 열심히 할 거지 모르는 주식에 남의 말 듣고 전부 투자했다가 지금 홀랑 날리게 생겼어요. 저희 살고 있는 신혼집까지 팔아야 될 지경이에요. 뭐, 그게 정말이야? 아니, 둘째, 서방님이 주식에 다 꼬라 박을 줄은 몰랐네. 동서, 어떡하면 좋아? 앞으로, 그래서 계획은 있어? 이 상황에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가 잘못해놓고 집까지 날려놓고 당분간 시대에 들어가 지내겠다고 통보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저 정말로 이대로 못 살겠어요. 형님, 저 어떻게 하죠? 진짜 막막하네요. 동서, 뭐하러 참고 살아. 동서도 중학교 선생님이고 직장 탄탄한데 다가 지금 애도 없잖아. 이런 무능력하고 주대없는 남편이랑 계속 살면 동서 자신만 파국이 될 걸 그냥 이혼에 절대 가하지 말고 내가 가해봐서 아는데 아주 지옥 같아. 동서가 울면서 연락이 왔길래 절대 합하지 말고 그냥 이혼해 버리라고 했죠. 그래서 둘째 서방님과 동서는 이혼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서방님은 연구한 월급으로 사기에는 너무 비싼 집을 욕심부려 샀더라고요. 근데 그 집 가격이 떨어지는 반면 결국 이자 때문에 버겁다고 결국에는 둘째 서방님처럼 시댁에 들어와 가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연구원인 동서가 질색팔색을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혼하셨고 연락드려 죄송해요. 둘째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첫째 형님한테 연락해서 이혼 준비한다고 요에 정말이 집 아들들은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도 굳이 무리해서 비싼 집 사더니 지금 완전 망했다니까. 집을 사자마자 가격이 폭락하는 중인데 한 달에 나가는 이자는 너무 빡세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집값 다 떨어지기 전에 팔고 시댁에 들어가 합가하자는 거예요. 뭐 셋째 서방님까지 그랬다고 둘째 동사가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다. 맞아. 내가 첫째 동서한테 이혼 전문 변호사 소개해 줬거든. 내가 이혼 전문법인 법률 사무원으로 했어서 아주 잘할지 하가는 죽어도 싫은 거지. 나도 하가는 절대 추천 안 해. 아주 그냥 질색팔색하는 싫다고 했는데 남편은 지금 와서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자꾸 본가로 들어가자고 해서 미치겠어요. 나한테 연락한 건 결국 이혼을 생각한다는 것 같은데 맞아. 맞으면 바로 우리 변호사님들 소개해 주고네. 맞아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애초에 그 집 사기도 싫었거든요. 자기가 고집으로서 집 잘못 사고 투자 잘못한 걸 왜 저한테 같이 떠안자고 하는 건지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어요. 요즘 누가 학과를 해서 살아요. 절대 싫죠. 그럴 바에는 이혼할 거예요. 그래, 동서 잘 생각했어? 여기 우리 변호사님 명이야. 그 집 문화인지 잘 몰라도 뭔 예만 생기면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어서 동사들이 매일매일 싸우고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소름인 건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며느리들을 자꾸 부른다고 하시는 거 있죠. 예전에는 저와 자꾸 비교하면서 이거 어쩌 시키려 했다고 동서들이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동들은 제가 남과 이혼한 후로 시어머니가 자꾸 명절이나 시댁 행사, 제사가 있을 때마다 일찍 와서 금식 만들어라, 휴가 쓰고 와라, 애는 안 가지고 뭐 하냐 등 괴롭히는 통에 진지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들은 이런 거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진짜, 무슨 시어머니가 자꾸 일찍 와서 음식해라. 휴가라도 쓰고 빨리 와서 준비해라. 내가 저라 하나하나 간섭하는데 돌아버릴 것 같아요. 공기업 다니면서 가뜩이나 꼰대들 비유 맞추는 것도 짜증나는데 시댁의 꼰대 중에 꼰대인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으니 진짜 막막해요. 막내 동서도 결국 이혼하고 싶은 거야. 나 찾아온 걸면 딱 봐도 알긴 알겠는데. 첫째, 동서. 둘째, 동서도 다 나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 소개 받았거든. 나도 알지. 우리 시어머니가 유발한 거 요즘은 안 참고 다들 이혼하더니 참고 살면서 화병 날 일이 있어 병원비가 더 들어 그러니까요. 제 말이 또 제 남편은 지갑골에 출국 공무원이라고 얼마나 버티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아주 그냥 떠받들어 주니까지가 무슨 뭐라도 되느냐. 공기업 딸이는 제 입장에선 그저 웃겨요. 지만 철통박 그릇인가 뭐 원하면 우리 변호사님도 소개시켜 줄게. 잘 생각했어? 이렇게 난 나오자마자 시댁 미천이 확실히 러나 이것도 시어머니가 저한 일이겠지? 그 아들들도 진짜 웃겨. 뭔 일이 있으면 다 시댁으로 회귀할 생각이나 하고 독립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남편들이 살면 나처럼 오래 고생한다. 형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마음 놓고 이혼 준비할 수 있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는 잊지 않을게요. 일하는 부장님이 있는데 애는 한 명 있고요. 진짜 젠틀하신데. 별에서 혼자 키우는 잘생긴 부장님이 혹시 원하시면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뭐, 소개까지. 막내 동서도 참 우선. 막내 동서, 이혼 성공하고 차차 얘기해보자. 말만이라도 정말 고마워. 저는 첫째 동서, 둘째 동서, 그리고 막내서까지 에게 친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소개시켜줬고 시댁은 졸지에 4명의 아들들이 모두 이혼 남이 될 상황이 됐답니다. 이게 다 자업자득이 이제 운명 아닐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음악 종료.